안녕하십니까. 미모드 기업의 경영 전략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2차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번 주 내내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택근무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집은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사실 회사 인터넷망이 아니면 안 되는 작업들도 꽤 있고 차라리 사무실에 나가서 근무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출퇴근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절약이 되는 점? 저희 회사는 5시 반 퇴근인데 5시 반에 딱 진짜 업무가 종료되면 바로 누워가지고 쉴 수 있는 점이 좋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사설이었고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서 주제를 가져왔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실 자소서 관련된 영상은 생각보다 많이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자소서 영상을 한두 개 정도 올렸는데 자소서 관련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 말고 면접과 관련된 얘기를 확실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1분 자기소개입니다. 제가 준비할 때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되죠. 내가 어떤 1분 자기소개 임팩트를 담아야 면접관들이 나한테 집중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하면서 스크립트를 짜잖아요.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제 간략한 생각들을 정리를 해보고 제 1분 자기소개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확실히 면접을 초창기 때 보는 것보다 그 뒤에 보는 면접들이 훨씬 디벨롭 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스크립트는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분 자기소개가 면접에서 가져가는 중요성은 20%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나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밖에 안 된다고? 1분 자기소개가 거의 면접의 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분 자기소개는 확실히 첫인상 임팩트를 주는 데에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대1 면접도 보고 다대다 면접도 보는데 확실히 다대다 면접에서는 1분 자기소개에 집중하는 면접관들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미 내가 면접을 보기 전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의 1분 자기소개를 들었고 제 1분 자기소개 임팩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1대 다 면접으로 갔을 때는 1분 자기소개 중요성이 확 높아지겠죠. 다대다 면접을 보든 1대 다 면접을 보든 1분 자기소개는 어딜 가나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1대 다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발성이나 말을 더듬지 않는 거, 악센트 같은 것도 되게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면접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면접들이 있어요. 다대다 면접이 말하는 시간이 짧은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말할 때 최대한 1분 내로 끊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면 1분 자기소개가 길어지고 늘어질수록 되게 지루하고 진부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1분 내로 끊었을 때 임팩트를 딱 전달하기 좋고 저는 보통은 한 50초에서 1분 사이로 준비를 해갔었는데 보니까 진짜 거의 한 2분을 1분 자기소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대다 면접을 보면 다른 사람의 1분 자기소개 얘기도 듣게 되잖아요. 듣다 보면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2분을 말하는 사람하고 50초를 말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기억 자체는 2분을 말한 사람이 더 기억에 남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거잖아요. 물론 내용도 중요한 거지만 저는 1분 자기소개를 1분 10초 정도로 준비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 70초 정도면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나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비록 50초 정도밖에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는 70초 정도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는 1분 자기소개에 저는 된장찌개 같은 사람이고 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했어요. 좀 뭐랄까 말랑말랑한 얘기들은 1분 자기소개에 좀 적게 담으려고 했고 제가 1분 자기소개에 진짜 임팩트를 빡 줬던 내용이 뭐냐면 저는 과거 이러이러한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직무를 수행했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배운 점은 나는 이러이러한 점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역량을 살려내겠다. 라는 기승전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분 자기소개부터 되게 횡설수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면접에 대한 준비가 아직 너무 덜 됐구나 싶고 1분 자기소개부터 꼬여버리면 되게 긴장을 해서 그 다음부터 되게 백지가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분 자기소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완벽하게 120% 숙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완벽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1분 자기소개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각색을 해서 실제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냥 플로우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미모드 기업의 경영 전략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디지털 마케터로 근무하면서 땡땡땡땡땡땡과 같은 브랜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한 번은 반응이 좋으면 실현한다 라는 온라인의 가상 프로젝트를 기획했는데 2021년 화제의 마케팅으로 떠오르면서 트렌드 코리아 2022의 한 가지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고객의 관심을 어떻게 우리 브랜드로 끌어올 수 있는지 시장을 항상 관찰하고 다른 기업이 따라할 수 없는 형태로 포지셔닝하면서 성공적으로 KPI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업무에 온전하게 몰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몰입하는 사람은 성장의 가속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온전히 몰입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을 통해 이 기업의 다른 기업과의 차별점을 발견하여 극대화하는 기획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포메이션을 중점으로 고객이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이 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 들어보면 포부? 입사하고 이렇게 하겠다. 포부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대충 얘기를 한 플로우를 보시면 우선은 저는 이 기업에 이 직무에 지원한 사람입니다로 나를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 내가 과거에 어떤 역할을 맡았었는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 일을 맡아서 나는 이 가상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다라고 내 경험을 짧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을 했어요. 나 가상의 프로젝트를 온라인 내 홍보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맡았었어요. 근데 이게 온라인의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기획했던 이 업무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실리기도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되게 성공적인 스토리죠. 근데 어떻게 이 성공적인 스토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냐를 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1분 자기소개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1분 자기소개는 굵직한 얘기들을 해주면 되는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면 나는 고객과 시장을 항상 면밀하게 관찰을 했었어. 근데 이 관찰을 어떻게 했는지도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나 이렇게 관찰을 했었는데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KPI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되게 짧고 굵직하게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1분 자기소개는 굳이 구체적으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꼬리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마무리를 지었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줬죠. 저는 제가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완전히 하나의 내 직무에 빠져들어서 이 업무의 완성도를 높여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요즘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살려서 자기소개서를 얘기를 했고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다른 데랑은 조금 차별화된 이곳만의 특징을 발견을 해서 나는 그거를 극대화하는 전략가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그냥 마지막 한 줄 포부인 거죠. 굳이 세밀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충 요 정도의 1분 자기소개를 듣고 난다면 면접관이 얘가 이런 일을 했었네? 근데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던 거지? 이 일을 왜 진행하게 됐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이게 실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지? 그런 부분들이 꼬리 질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꼬리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떡밥들을 1분 자기소개에 던진 거예요. 어때? 내 이야기 재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 라고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는 용도로 1분 자기소개를 활용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1분 자기소개를 되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1분 자기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직무 경험, 그리고 나의 강점,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서 나의 강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굵직한 이야기들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에 너무 힘 빼지는 맛이 돼. 다만 저 지원자보다는 내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임팩트를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분 자기소개는 저도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참고를 많이 했고 그 와중에도 되게 뻔하지 않게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1 책에 내가 했던 업무가 실린 사례는 진짜 다른 면접자들이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엄청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좋아요. 내가 성공적으로 내가 맡았던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에 대해서 짧고 임팩트 있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게끔 얘기거리를 던져주면 됩니다. 어떻게 이 정도 설명을 했으니 1분 자기소개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오셨을까요? 이 1분 자기소개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최대 강점을 응축을 해서 전달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처음에만 어렵지 하나 제대로 된 걸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골국 끓여 먹듯이 우려 먹으면 됩니다. 어느 기업을 가든지 내가 지원하는 직무는 비슷할 거기 때문에 꾸준히 우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 때 그냥 제대로 준비를 하시고 한 번의 면접에서 제대로 나라는 사람을 임팩트를 보여줘서 성공적으로 면접을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 준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양가 있는 면접 이야기들을 들고 오겠습니다.